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간결하고 단순하게 살자는 미니멀리즘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해묵은 살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유품 정리하는 수준으로 물건들을 정리해야 해서 미니멀리즘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좀 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드러내고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큰 것부터 드러내는 것이 요령이라고 합니다. 온갖 것들이 쌓여있는 장을 열고 깨작깨작 거려봐야 결과가 크지 않으니 제일 좋은 방법은 장부터 집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이지 큰 결심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도 큰 놈부터 도려내야 진도도 쑥쑥 나갈 뿐 아니라 인생의 변화도 피부에 와닿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 이후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부터 도려내야 할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50 이후 진정 홀가분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왜 꼭 50 이후냐? 우리 인생에서 부정적인 것들은 50 이전이라도 내버리면 좋은 거 아니겠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어차피 버릴 것들 하루라도 빨리 버리면 좋겠습니다만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부부의 사회활동도 왕성할 때인 30, 40대는 집안이든 우리 마음속이든 거추장스럽지만 품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할 시기가 될 즈음이 되면 부모들도 사회생활에서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새로운 인생 단계에 접어들게 되죠. 이때부터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을 털어버리고 몸과 마음 모두 좀 더 가벼워지는 50 이후 언저리 어디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본격적으로 인생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인간들과 공간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불필요한 것들과 해묵은 감정 등을 과감하게 정리할 적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도 아니고 50 이후에 싹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것들부터 도려내야 할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큰 놈부터 도려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0 이후엔 싹 다 버려야 하는 것들. 첫 번째, 내 마음에 천불나게 하는 인간들. 벌써부터 몇몇 얼굴이 떠오르고 미간이 찌푸려지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떠오른 그 연놈들 맞습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늘 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정적인 기운이 솟구쳐 오르고 눈살은 찌푸려지고 마음은 불편하고 입에서는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두려움과 혹은 비열함에 몸소리가 처질 수도 있겠습니다. 배우자, 자식, 시부모, 친정부모, 형제, 자매, 남매를 시작으로 이모,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오랜 시간 만나온 친구, 직장 상사와 동료, 그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서 천불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 인간들과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니, 말이 쉽지 관계가 있는데 또 알아온 시간도 있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님들께서 계속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상대방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왜 자꾸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만 하냐고 질문하십니다. 제가 언제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드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해볼 만큼 해봤는데 어쩔 도리 없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 부정적인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부정적인 인간들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라고 나아질 리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도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마를 새 없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상대방은 아주 잔인하고 비열하고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얘기하는 건 너무 한가로운 거 아닙니까? 이제 마음 평안하게 좀 살아보자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도려내야죠. 굳은 마음을 먹고 말입니다. 그래야 결판이 납니다. 50 이후엔 싹 다 버려야 하는 것들. 두 번째,
증오와 원한, 그리고 복수심. 이미 이 세상에도 없는 사람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 무슨 말만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거 매번 들어주기도 힘듭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자신은 기도할 때마다 자신에게 아주 모질게 했던 돌아가신 시부모들이 불지옥에서 고통받게 해달라고 교회에 가서 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증오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이 분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깔끔해져야 되는데 그 입에 담지 못할 불지옥과 온갖 욕과 이런 것들을 기도 중에 해댔으니 기도가 끝났다고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입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이제는 시부모들이 돌아가고 안 계신데 본인은 여전히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꼴입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말이죠. 글을 써주신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과거의 상처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를 헤집고 성나게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던 상대방을 용서할 수도 없고 또 용서까지 할 필요도 없지만 이젠 그만 자신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용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죠. 헛되고 헛된 그 증오와 복수심으로 남은 인생마저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살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50 이후엔 싹 다 버려야 하는 것들. 세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 시간 이야기라는 아주 간명하고도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엷게 해주고 경험을 지혜로 바꿔주는 마법을 지녔죠. 하지만 이 세월의 마법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난 일만 생각하면 후회 막 심은 일들로 가득 찼다고 해서 지난 일만 부여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나이 들어서는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 조금이라도 후회할 거리를 줄여보자고 깨우치고 고치고 변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후회와 걱정은 흔들리는 의자와 같다. 앉아있으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제자리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과거에 갇혀 살아봐야 현실은 바뀔 리 만무하고 내일 후회할 일만 또 하나 생길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일을 대할 때는 쿨해져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생 전반전이 어떠했든 50 이후엔 누가 뭐래도 행복해져야 할 의무와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큰 놈들부터 정리하고 그 공간에 새롭고 긍정적인 사람과 감정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음 굳게 먹고 버리는 일에 하나하나 착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